베이징 대학교 심리학 최고 교수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강한 중국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리가 없어. 하지만 그들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게 나의 사명이야. 저는 중국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고 늘 믿어왔어요. 베이징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여러 문화와 그 미묘한 차이를 이해한다고 자부했었죠. 중국의 규모와 수많은 공장, 저는 역시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대국, 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야 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 생각은 중국 아래 붙어있는 작은 땅덩어리를 접하고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 붙어있는 하나의 도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뛰어났고 그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접하지 못했던 엄청난 능력들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능력 중 빨리빨리라는 능력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그 능력은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 전체가 지니고 있는 그들만의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내 저는 그들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충격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차원이 다른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심리학 교수로서 연구한 충격적인 결과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분주한 시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한 상인과 행인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상인이 흥분에 차서 새로운 축제 계획 봤어요? 올해는 모든 게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외쳤어요. 그 속도감은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활기찬 장면을 마음에 새겼지만 곧 제 강의 생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 제 소박한 사무실에 한 학생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들어왔어요. 스미스 교수님,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약간 들어본 적은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답하며 약간의 어색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은 잘 모르겠네요. 흥미롭지 않아요? 그 학생은 눈을 반짝이며 말하더군요. 교수님, 그곳은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진행돼서 마치 아무것도 멈추지 않는 것 같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한국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랜 경력과 수많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배울 것이 아직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학생의 질문은 제 마음속에 무시할 수 없는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그 후 오후 내내 저는 한국에 관한 책과 기사를 읽으며 마음이 전보다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의 빠른 생활, 사람들의 날렵한 움직임, 그리고 모든 것을 순식간에 움직이게 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상상했어요. 제 머릿속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고 비밀스러운 부름처럼 저를 낯선 세계로 이끌었어요. 저녁에 창가에 앉아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거리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 설렘과 기대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중국을 벗어날 때가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제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중국 아래 붙어있는 작은 나라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열광할까? 그들이 삶을 대하는 자세는 어떨까? 중국과 다른 것은 뭐가 있지? 저는 눈을 감고 한국과 소통하는 장면들을 그려봤어요. 그날 제 세계는 조금씩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의 길에는 새로운 교훈과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몇몇 도전들도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열린 마음과 굳은 결심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그 모험을 시작하기로 제 자신에게 약속했죠. 저는 서울공항에 내리자마자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전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밤에는 화려한 네온 불빛이 도시를 반짝이게 만들었고 이른 아침에도 거리에는 긴박감과 설렘이 가득했어요. 저는 여기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네라고 생각하며 눈을 크게 뜨고 공항 구석구석을 감탄하며 걸었어요. 도착홀에서 한 명의 상냥한 청년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라고 유창한 영어로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감사합니다. 한국을 탐험해 볼 생각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라고 답했어요. 그분은 민준이라고 소개해 주셨고 저의 체류 동안 안내를 맡아주셨어요. 그의 친근한 태도 덕분에 저도 금세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는 긴 여정에 대한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고 민준 씨는 저에게 빨리빨리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시를 안내해 주실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의 첫 번째 일정은 분주한 지하철역이었어요. 저는 민준 씨를 따라 인파 속을 헤치며 걸었어요. 역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모두가 스마트 카드를 터치하고 기차에 타는 모습이 마치 완벽하게 짜여진 무용수들의 행진 같았어요. 저는 그들의 빠른 움직임을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여기 모든 것이 정말 체계적이네요라고 감탄하며 중얼거렸어요. 제 놀라움을 눈치챈 민준 씨는 웃으며 이게 바로 빨리빨리 문화예요. 저희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자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차가 터널 속을 빠르게 지나갈 때 저는 창밖으로 변해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빠르게 스쳐가는 건물들, 거리, 사람들까지 모두 한 폭의 움직이는 그림 같았어요. 저는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빠른 삶이 일상 곳곳, 일터에서부터 개인적인 만남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의 여유를 즐길 시간이 있을까? 이 빠른 움직임 뒤에 감춰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라는 물음이 가득했어요. 다음 일정은 속도와 효율로 유명한 한 식당이었어요.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웨이터들이 마치 연습된 춤을 추듯 움직이는 모습을 관찰했어요. 메뉴를 살짝 보기도 전에 한 서버가 웃으며 다가와 교수님, 저희 특별 비빔밥을 한번 드셔보실래요? 바로 준비해드릴게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압도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 중년의 여성 고객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녀는 한국에서는 매 순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식사 한 끼도 속도와 효율을 기념하는 행사처럼 즐기지만 맛은 절대 잊지 않아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어요. 그날 오후 늦게 민준 씨는 저를 활기찬 시장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저희는 신선한 농산물부터 수공예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즐비한 좁은 골목길을 헤치며 다녔어요. 시장은 흥정하는 목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 과일 상인에게 잠시 말을 걸었는데 그분은 서툰 영어로 저희 시장에서는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빠름이 필요해요. 아무도 여기서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현지 삶의 한 단면을 느낄 수 있어서 미소 지었어요. 저녁이 되어가면서 저는 설렘과 동시에 내면의 성찰을 느꼈어요. 한국의 빠른 삶은 인상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깊은 목적 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빨리빨리 문화가 무턱대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진취적인 에너지로 서로를 연결하며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방식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부드럽게 불이 켜진 거리를 걸으며 잠들지 않는 도시의 낮은 웅얼거림을 들었을 때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제 눈앞에서 빠르게 펼쳐지는 이야기의 한 부분임을 느꼈어요. 앞으로 펼쳐질 모험에 대해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고 한국의 매혹적인 속도와 따뜻한 효율성 뒤에 숨은 모든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저는 대학 근처의 아늑한 작은 카페에 들어갔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생각에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카페는 작지만 따뜻했고 부드러운 조명이 방을 감싸며 늦은 오후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들이쉬고 카운터 앞으로 다가섰어요. 제 눈은 넓게 뜨인 채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았어요. 안녕하세요. 라는 상냥한 목소리에 저는 뒤돌아보았어요. 반짝이는 눈과 환한 미소를 지닌 한 젊은 여성이 저를 맞이했어요. 처음 오신 거예요? 라고 영어로 다정하게 물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 저는 스미스 교수이고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 배우러 왔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지영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지영 씨는 카페를 방문하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안내자 역할도 함께 하고 있더라고요. 지영 씨의 에너지는 전염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저를 창가 쪽의 작은 테이블로 안내해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분주한 거리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갓 내린 커피와 달콤한 페이스트리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도시 자체처럼 차분함과 활동성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교수님, 지영 씨가 따뜻한 차를 따라주시며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저희 작은 카페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는 한 모금 차를 마시며 잠시 생각하다가 저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러 왔어요. 한국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막힘이 없어요. 모든 일에서 균형이 느껴지더라고요. 빠르면서도 편안해요. 어떻게 그런 균형을 이루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설명했어요. 지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저희만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대로 빠르게 움직이지만 저희는 한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세요. 마치 리허설을 마친 무용수들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답니다. 한 잔의 차나 커피도 신속하게 준비되지만 정성도 함께 담아낸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때 다정한 얼굴에 연세 지긋하신 한 신사가 대화에 함께 하시며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이곳에 수년째 오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자리에 편하게 앉으셨어요. 처음에는 빠르다는 것이 서두른다는 의미로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율과 정성이 함께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여기 직원들은 제 주문을 이미 마음속에 새기고 제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의 말씀은 제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지영 씨는 갓 만든 떡볶이가 담긴 접시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격려하며 자랑스런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 입 먹어보았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풍부한 맛이 제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색다른 음식이었고 준비의 빠름이 품질의 희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었어요. 카페는 단순히 빠른 서비스 이상의 생동감으로 가득했어요. 학생들이 웃으며 활기차게 들어오고 서로 껴안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에너지는 긴박함과 따뜻함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에게 손을 흔들었고 저는 저절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빨리빨리 방식이 단순한 물리적 속도를 넘어서 매 순간과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정신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싶어졌어요. 지영 씨, 혹시 여기 생활의 빠른 속도에 압도당할 때도 있으세요? 라고 조용히 물었어요. 지영 씨는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마치 비밀을 털어놓듯 낮은 목소리로 가끔은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매 순간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기에 한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거든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늘 속도를 혼란과 연관지어 생각했지만 여기서는 신중하게 관리된 도구로서 모든 순간을 충실히 살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오후 내내 카페는 작지만 의미 있는 여러 상호작용의 무대가 되어주었어요. 저는 고객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 직원들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귀 기울여 들었고 배운 것들을 몇 개의 메모에 적어두기도 했어요. 서로의 미소나 짧은 대화 하나하나가 빠름과 사려, 기품이 어우러진 문화를 선명하게 그려주었어요. 카페를 떠나기 전 지영 씨가 다시 한번 따뜻하고 진심 어린 미소로 다가와 주셨어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저희 빨리빨리 문화의 비밀 중 일부를 느끼셨기를 바라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감사함과 영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빠르다고 해서 무턱대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한순간 한순간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답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설렘과 동시에 사려 깊은 차분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은 속도와 정성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잠시나마 엿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분주한 서울거리를 다시 걸으며 저는 이것이 한국의 매혹적인 문화의 진정한 정신을 이해하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는 상쾌한 아침 일찍 잠에서 깨어났어요. 서울 도시는 이미 생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은 빠른 기차와 분주한 카페 너머 한국인들이 일상 속에서 빨리빨리 문화를 어떻게 실천하는지 좀 더 깊이 탐구해 보려고 계획했어요. 작은 호텔을 나서며 제 마음에는 궁금증이 가득했고
발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레었어요. 첫 번째 일정은 지역 학교에서 열리고 있는 커뮤니티 세미나였어요. 학교 강당에 들어서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아이디어와 경험에 대해 활발히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외부인처럼 느껴졌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 덕분에 금세 집처럼 편안해졌어요. 한 분인 이 선생님께서 다가오셔서 스미스 교수님, 환영해요. 여기 오셔서 너무 기뻐요. 곧 저희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 관한 세미나를 시작할 예정이니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어투에 저는 금세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치된 자리에 앉아 이 선생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오랜 옛날, 저희 나라는 많은 도전에 직면했었어요. 그래서 삶을 재건하기 위해 빠르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했죠. 속도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드는 열쇠가 되었어요. 라고 설명하시자 학생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동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에서는 자부심이 반짝였고 강당 안의 에너지는 파도처럼 점점 커져갔어요. 쉬는 시간 동안 저는 이 선생님과 한적한 구석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교수님이라고 부르시며 다정하게 물으시길 저희 생활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는 항상 빠르다는 것이 무모함을 뜻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의도와 정성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껴요.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이 선생님께서는 활짝 웃으시며 네, 맞아요. 저희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속도를 활용해요. 매 초가 배우고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도시의 일상적인 맥박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택시에 올라탄 저는 운전기사가 분주한 도로를 능숙하게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운전하시면서도 안전을 유지하세요? 라고 진심 어린 호기심으로 물었어요. 운전기사는 크게 웃으며 교수님, 그건 집중 덕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도로에 눈을 떼지 않고 할 일에만 마음을 쏟아요. 매 회전마다 도전이 있고 매 순간이 소중하니까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며 여기서의 속도가 단순히 신체적인 빠르기만이 아니라 깊은 사고의 반영이라는 생각을 확실히 해주었어요. 조금 후 저는 활기찬 시장을 거닐었어요. 좁은 골목길에는 신선한 채소부터 수공예품까지 다양한 색상의 노점들이 즐비했어요. 한 과일 노점 앞에서 주름이 깊은 노상인이 따뜻하게 인사하며 환영해요, 손님. 오늘 아침 직접 따온 신선한 사과 한 알 드셔보세요. 라고 권해주셨어요.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사과 한 입을 먹었고 그 맛에 감탄했어요. 시장 안의 모든 작은 부분까지도 정성이 깃들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노상인께서는 저희 시장에서는 빠르게 일하지만 품질을 결코 잊지 않아요. 신선함이 중요하거든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효율과 정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어요. 오후가 깊어갈수록 제 머릿속의 긴장감도 커졌어요. 빨리빨리 방식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긴박함과 사려 깊음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근처의 작은 공원에서 저는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아이들은 축구를 하며 달리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근처에서 몇몇 10대들이 오늘의 계획을 빠르고 신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그들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결의가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마치 서울의 심장이 빠르고 탄력 있으며 생기로 가득 찬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공원 한복판에서 저는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의 테이블에는 정성스레 만들어진 아름답고 섬세한 작품들이 가득했어요. 교수님,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겠어요? 라고 그녀께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물으셨어요. 저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는 제작 과정을 차근차근 보여주셨어요. 시장 요구를 맞추기 위해 빠르게 작업해야 하지만 모든 작품에는 사랑과 세심함을 담고 있어요. 속도는 제 가족을 부양하게 해주지만 정성은 제 작업이 인정받게 해준답니다. 라고 설명하시니 그녀의 기술과 헌신에 깊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두름과 정성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저녁이 다가오자 저는 동네 식당에서 소규모 저녁 모임에 참여했어요. 그곳은 소박했지만 대화는 따뜻하고 활기차게 이어졌어요. 저는 한 중년 남성 옆에 앉아 그의 어려움을 극복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곳 삶은 기다림이 사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희는 부주의에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힘을 믿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라고 단호하면서도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이야기는 제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서울에 부드럽게 불이 켜진 거리를 걸으며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자신이 깊이 변화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모든 대화와 만남이 제 기존의 생각을 조금씩 깎아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긴박함과 정성을 함께 담아내는 열정적인 삶의 방식임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의 긴장감은 점차 이해의 리듬으로 바뀌었고 그 리듬은 이 활기찬 도시의 맥박과도 맞닿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나눈 모든 말과 미소 그리고 공유한 비밀들을 곱씹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새로운 만남마다 진정한 발전은 무턱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따뜻함을 가지고 매 순간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음을 느꼈어요. 저는 오늘 모든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된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동안 빨리빨리 문화를 몸소 체험하며 관찰하고 배우고 주변 사람들과 교류했거든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서울의 분주한 동네에 있는 한 커뮤니티 센터에서 작은 모임을 마련했어요. 강당에 들어서자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채 제 심장이 조금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강당 안은 지역 주민, 학생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몇몇 방문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공기에는 기대감이 맴돌았고 모두가 제가 발견한 것을 듣고 싶어하는 기분이 전해졌어요. 저는 앞쪽 자리에 섰고 책임감과 새로운 모험의 짜릿함 때문에 손이 약간 떨렸어요. 앞자리에 앉은 한 나이 지긋한 여성분께서 다정한 미소로 저를 바라봐 주셔서 제 마음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가라앉혀 주셨어요. 친애하는 여러분,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씀을 시작했어요. 저는 질문 가득한 마음과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으로 한국에 왔어요. 처음엔 속도가 혼란을 의미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그보다 훨씬 풍부한 것이었답니다. 바로 매 순간이 소중하고 모든 행동에 긴박함과 정성이 담긴 문화예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리 가득 퍼지자 청중들은 부드러운 동의의 웅성거림으로 응답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줄에 앉은 한 청년이 손을 들었어요. 스미스 교수님, 어떻게 속도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빠르다는 것이 무모함을 뜻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속도가 단순히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 사전 계획, 그리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지하철역, 분주한 카페, 그리고 활기찬 시장에서 보여준 빠름과 정성이 어우러진 모습을 기억하며 말씀드렸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 더 많이 나누었어요. 어려운 시절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던 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했고 안전 운전을 위해 빠른 속도와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준 택시 운전사의 이야기도 공유했어요. 각각의 이야기는 속도가 삶을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라는 사회의 모습을 더욱 선명하게 그려주었어요. 그러던 중 뒤쪽에 앉은 한 중년 여성분께서 부드럽게 질문하셨어요. 교수님, 처음 여기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저는 분주한 지하철역에서 느꼈던 그 놀라움과 감동을 떠올리며 답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영감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카드를 터치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기차에 타는 모습을 보며 에너지가 솟구치는 걸 느꼈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는 듯해서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어요. 그녀의 고개 끄덕임에 저는 제 기억 속 깊은 이야기를 더 풀어나갔어요.
저는 계속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 중 하나는 작은 식당에서 점심시간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 노신사가 매 끼니마다 인생의 소중한 순간을 기념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서비스는 빠르더라도 모든 음식은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속도가 품질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품질을 지켜주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고 전했어요. 청중들은 각자의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반짝이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러자 또 한 젊은 학생이 손을 들며 물었어요. 교수님, 이런 빠른 속도에 압도당한 적은 없으셨나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네, 처음에는 숨이 막힐 정도로 빠른 속도에 압도당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곧 빠른 속도와 함께 찾아오는 차분한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마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잠시 멈추는 리듬처럼요. 저는 이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제 나름의 리듬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제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분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빨리빨리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 나누셨어요. 한 지역 사업가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자신의 작은 가게를 구해냈던 이야기를, 한 선생님은 학생들이 빠르면서도 신중하게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법을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각자의 이야기는 이 문화가 얼마나 세심하게 조율된 빠름과 마음가짐의 춤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세션이 끝나자 강당은 따뜻한 박수와 진심 어린 감사의 말로 가득 찼어요. 저는 연단에서 내려오며 제 여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모임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추가 질문을 하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제 여정이 그들의 시각을 바꾸어 주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밤 부드럽게 불이 켜진 거리를 걸으며 저는 경험을 나누는 힘에 대해 곱씹어 보았어요. 모든 대화, 모든 미소, 그리고 이해의 순간들이 한국의 삶에 대한 제 감사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때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개인적인 발견을 넘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임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발전은 무턱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긴박함과 정성으로 살아가고 그 순간들을 함께 나눌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저는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감정이 뒤섞인 상태였어요. 이 활기찬 나라의 모든 세세한 순간을 마음에 담고 싶었지만 동시에 배운 교훈들을 떠나보내기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루를 천천히 보내며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만난 모든 만남과 순간들을 되새기기로 했어요. 그 아침, 저는 도시 외곽에 있는 한 평화로운 공원으로 나갔어요. 공원은 정말 활기찼어요. 아이들이 웃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노인분들이 모여서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구불구불한 산책로를 걸으며 분수대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작은 무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활기차서 자연스레 저도 다가가게 되었어요. 그때 한 밝은 미소를 지은 여성, 수진 씨가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며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오늘 저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교수님도 함께 하실래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공동체의 온기를 느꼈어요. 우리는 모두 분수대 근처의 큰 벤치에 앉았고 수진 씨가 먼저 물으셨어요. 교수님, 한국은 교수님께 속도와 삶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주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후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빠르다는 것이 단순히 서두르는 게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신속한 행동과 따뜻한 배려, 그리고 사려 기품이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연세 지긋하신 분께서 네, 여기에서는 가장 빠른 순간조차도 사랑과 목적이 가득하답니다. 라고 덧붙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대화를 마친 후 저는 에너지가 넘치는 인근의 재래시장을 찾았어요. 시장은 활기찬 소리로 가득했어요. 상인들이 가격을 외치고 손님들이 즐겁게 흥정하며 아이들이 노점 사이를 누비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미소와 빠른 서비스로 유명한 동현 씨가 운영하는 노점을 들렀어요. 동현 씨가 완벽하게 둥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떡을 내밀며 권해주셨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받아 한 입 먹었고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아무리 빠른 속도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후 늦게 저는 민준 씨와 다시 한번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웃음꽃을 피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민준 씨께서 한국을 떠나시는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셨죠.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답했어요. 마음 한켠에 제 심장이 남는 기분이에요. 서두르는 문화만을 기대했는데 여기서는 빠름 속에 아름다운 균형과 따뜻함을 발견했거든요. 그러자 민준 씨의 눈이 깊은 이해로 반짝이며 바로 그게 저희 삶의 진정한 본질이에요. 우리는 빠르게 일하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민준 씨와의 대화는 제 내면의 성찰을 더욱 깊게 해주었어요. 세미나 강당에서의 열띤 토론, 카페에서의 따뜻한 만남, 그리고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제게 속도와 사려 깊음이 조화를 이루는 힘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저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벤치에 앉았어요. 도시의 부드러운 불빛이 강물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평온함이 제 마음을 감싸더군요. 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한 젊은 학생이 교수님, 이 빠른 속도에 압도당한 적 있으세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한국의 심장이 빠르면서도 꾸준하고 에너지가 넘치면서도 인간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속삭였어요. 이 교훈들을 평생 간직하리라.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더라도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단순한 빠름이 아니라 따뜻함과 배려가 함께하는 삶의 방식으로 사람들과 나눌 것임을 확신했어요. 베이징으로 돌아가기 전 한강의 반짝이는 강물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저는 다짐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문화는 분명 전 세계 모두가 본받아야 하는 뛰어난 문화이고 그 어떤 나라보다 인재들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한국의 뛰어남을 알려야겠다. 라고요. 물론 자존심이 강한 중국이 이 사실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것이 교수로서의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한국이 사랑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